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또 침봉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이렇게 침봉 할 때 좀 적합한 이런 의상 갖추는 거하고, 다음으로 뒤에 보시는 이제 여각이죠. 여각이에 이제 침봉하기 전에 수압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 여각이 안에 모래나 그런 것들이 잔물이 많으면 수압이 좀 떨어져서 침봉할 때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각이 청소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영상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요 침봉 작업은 이제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렸지만, 그 침봉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알다시피 배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침봉을 해야 되고, 만 개가 들어오면 만 개를 이렇게 찔러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오면 뭐 5,000개나 아니면 좀 적게는 2,500개씩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오늘도 5,000개를 침봉을 해야 됩니다. 5,000개를 침봉하려면 5,000개의 배지에 이렇게 침봉기를 꽂아서 침봉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좀 이제, 그래서 5,000개 하려면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긴 작업이에요. 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1주기도 해야 되고, 또 2주기도 해야 되고, 3주기도 해야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4주기까지 할 때는 4주기도 침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침봉 작업은 굉장히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표고버섯 재배 할 때 굉장히 자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 침봉 작업이 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굉장히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침봉할 때 의상이 좀 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침봉할 때, 그래서 의상을 편하면서도 또 침봉할 때 물이 튀잖아요. 그래서 방수도 되고, 그런 의상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년차 돼가지고 이거 지금 사서 처음으로 오늘 입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럼 그동안 총 2년, 토탈 만 2년 동안 재배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유를 드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는 솔직히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힘들었던 경험도 나누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이 막 튀잖아요. 물이 막 튀기 때문에 침봉을 할 때, 특히 1주기는 별로 안 튀어요. 1주기는 비닐이, 이제 깨끗한 비닐이 덮고 있기 때문에 침봉을 하면 새는 것도 거의 없어서 잠깐씩만 침봉을 해주면 되고, 그러나 이제 2주기부터가 문제예요. 그리고 2주기부터는 실제로 침봉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2주기 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3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주기, 3주기, 4주기 침봉이 굉장히 그 다음 생산량에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신에 얘네는 이미 1주기 때 수확을 했던 그 구멍 사이로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좀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바쁠 때는 외국인도 한번 써봤거든요. 외국인을 썼는데, 외국인이 하루에 거의 뭐 한 2,000개 정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시켰는데 한 2,000개 했나? 이 침봉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외국인은 이제 힘은 좋지만 이렇게 좀 섬세하게 찔러서, 그리고 또 찌른 다음에 물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수압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침봉은 이제 그 후로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능숙한 외국인 분들이라면 잘 하겠지만, 일용직으로 부르는 외국인은 좀 제 경험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 물이 제대로 침봉을 다 하는 중량보다 모든 배지에 충분히 물이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침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이 많이 튀니까 우비 같은 걸 입고 했어요. 우비 아시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팔죠. 싸게.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걸 비닐로 된 거죠. 비닐로 된 걸 이렇게 내 평상시 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우비를 입고 이렇게 해봤어요.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침봉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요. 왜냐면 1단에서 7단까지 침봉을 다 하는데, 1단은 가장 밑에 있죠. 그러면 완전히 쪼그리고 앉아서 찔러야 되고, 7단은 제일 높으니까 또 팔을 올려서 찔러야 되고, 또 좌우로 찔리다 보면, 그리고 침봉기가 뾰족하죠.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긁히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 비닐로 된 우비는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일회용이지만 뭐 막 너덜너덜해져요. 아마 하루 할 때 중간중간에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거를 또 입은 상태로 계속하면 물이 또 새겠죠. 그럼 더 젖겠죠, 몸이. 젖은 상태로 또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추워서 감기가 걸린 적도 있었어요. 몸살이 걸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비는 이제 쓰다가 머리를 썼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갯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방수가 되는 옷을 찾기 시작했죠. 갯벌에서 하면 이제 멜빵으로 해가지고, 예, 한 요 가슴 이하가 고무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 장화까지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그걸 입고 했었어요. 사가지고 그걸 입고 한번 해봤는데 그 옷은 몇 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단점은 그 갯벌에서 입는 그 옷 같은 경우는, 장점은 물론 물이 안 들어오죠. 물이 안 들어오는데 단점은 이제 상체는 또 물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체는 또 별도로 또 입어야 돼요. 우비 같은 거를. 그러니까 또 불편하죠. 그리고 그럼 또 상체는 또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이하는 물론 장점은, 가슴 이하는 이제 완벽하게 물이 안 들어온다는 장점은 있긴 한데, 또 다른 단점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침봉 작업은 이렇게 쪼그려서 찔렀다가 또 위에 서서 찔렀다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또 좌우로 찌르고 빼고 하는 이 활발한 몸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무거운 그 고무로 된 그 멜빵, 그 갯벌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겁고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고 무겁고, 그러니까 움직이기 불편하다. 그리고 옷이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쪼그릴 때 특히 더 힘듭니다. 이게 딱 쪼그리면 멜빵이 쪼여져가지고 허리도 더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결국은 그거 접고 다시 우비로 회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우비로 입고 한 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비가 계속 찢어져서, 비닐이니까 찢어서 좀 튼튼한 우비가 없나 해가지고 튼튼한 우비를 또 어떻게 구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이 뾰족한 침봉기랑 어떻게 또 나도 모르게 긁히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옷을 사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거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작업을 하기 전부터 느낌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좋고, 이거는 뭐냐? 보다시피 방수가 되는 옷입니다. 이따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건 무슨 옷이냐? 낚시 옷입니다. 낚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낚시할 때 입는 옷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기까지 지금 2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옷이 있다는 걸, 제가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옷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인터넷 막 뒤져봤어요. 진짜 방수가 되면서도 좀 몸을 움직일 때 활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갖춘 옷을 찾은 거죠. 방수도 되고 움직일 때 활발하게 움직여서 작업할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옷.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 상체와 하체가 분리돼야 돼요. 일체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쪼그릴 때 몸을 꽉 이게 텐션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상하체 이렇게 분리형으로 상의 하의가 분리된 이런 조건을 찾는데, 결국 이렇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입었는데 얼마 전에 도착해서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가격대도 이게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체 하체 포함해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집에서 물을 뿌려보니까 물이 또로록 해서 방수가 되더라고요. 되고, 다음으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합니다. 역시 낚시하려면 이게 잘 낚아야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편하게 또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까지 올라오니까, 상체도 물이 튀어도 얼굴 좀 묻고, 물론 이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엄청 많이 튀지 않으면 상체도 보호가 될 것 같고, 하체는 이제 장화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장화를 당연히 위로 이렇게 옷을 넣어야 돼요. 장화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위에 떨어져도 밖으로 나가죠. 장화 속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발까지도.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이런 옷을 못 구해가지고 비닐이나 이런 그런 이제 우비 같은 거 입고 하면 이제 발은 계속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는 샌들을, 이제 그 구멍 뚫린 샌들 같은 거를 신고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되게 추워요. 전화가 왔네요? 누구지? 고객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주문했던 고객인데, 일단은 이따가 전화해야지. 잠시만요. 그냥 끊고 전화하면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 고객 버섯 주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발이 시렵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특히 더 힘듭니다. 여름에는 좀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따뜻해도 물론 내부는 에어컨을 틀지만 그래도 20도 초반인데,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도 밖에가 영하면, 지금 밖에가 영한데요, 지금 한 15도 정도 돼요. 내부 하우스 안에가. 그러니까 되게 추워요. 추운데 차가운 지하수가 튀면 되게 많이 춥습니다. 특히 발이 젖어 있는 상태로 계속하면 더 발도 시렵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장화에다가
상의 하의 이 낚시 의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도 참조하시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조하셔서 저처럼 힘들게 시행착오 2년 동안 하지 마시고 좋은 낚시복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일단 의상에 대한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터 이거 침봉하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야 수압이 잘 나와요. 이 물탱크에서 물이 필터를 거쳐서 올라와서 각 하우스에 스프링쿨러나 이렇게 호스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까이 찍어야겠구나. 여기 보시면 네, 이 필터에 고정 이렇게 쇠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풀면 돼요. 이렇게 이거 누르고 풀어야 되는구나. 누르고 여기 누르고 당겨서 풀었습니다. 풀고 원래 이렇게 풀면 이제 물이 막 나오는데 내가 아까 잠깐 풀었다가 다시 닫아서 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여주는 거를 들어줘요. 이게 원래 걸려서 닫혔었는데 빼서 위로 빼주면 힘 안 들이고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물이 탁 쏟아지네요.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 필터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요. 이 쇠는 이따가 다시 조일 때 써야겠죠. 놔두면 되고요. 이게 필터예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모래나 그런 것들이 좀 흙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왼쪽으로 돌려서 빼주면 돼요. 돌려서 뺍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를 청소해주는 방법은 이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놔두고 보여드릴게요. 고도 조금 낮춰서 네네, 여기 보면 물탱크 밑에 물 빠져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서 씻을 거예요. 바닥을 치우고 씻을 거고 이거를 이제 또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거 이거 잡고 왼쪽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아예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꾸 왜 놓지? 미끄럽네요. 확장이 돼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링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모래 있는 거를 빼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 빼주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 물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물탱크에 물이 꽉 찼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깨끗하게 아까보다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글 때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조여주면 돼요. 꽉 조여주면 이제 다시 이제 물이 여기서 여과가 돼가지고 침봉기에 공급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물이 막 튀었는데 물방울로 다 있습니다. 흡수가 안 되고 방수가 되는 옷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물에 계속 담아놓으면 조금 물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침봉할 때 제가 뭐 이 물을 계속 담아놓는 게 아니니까요. 침봉할 때 튀는 물들은 속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이 장점이 소개가 약간 기모로 돼 있어요. 기모로 돼 있어서 따뜻합니다. 이 침봉 작업이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한 게 좋고 여름에도 이 지하수가 차가워요. 그래서 여름에도 안에는 에어컨도 틀고 해서 20도 초반이기 때문에 차가운 지하수가 계속 몸에 닿으면 되게 추운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옷을 입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침봉할 때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해봤는데 좀 튼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상을 좀 추천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한 거고요. 이제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조립하는 건 뭐 역순으로. 예. 가지고 요쪽 아주 여기 보면 돌아가는 요 맞춰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구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빼도 안 빠지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 뚜껑을 넣습니다. 뚜껑을 넣고 잘 이제 조여주면 돼요. 맞춰서 넣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일 때 풀 때 여기 걸려있던 걸림새를 여기다 탁 걸어준 다음에 쪼으면 돼요. 그래서 딱 쪼아주면 돼요. 그러면 튼튼하게 조립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침봉하기 전에 의상하고 그 다음에 필터, 저렇게 필터 한번 해주면 뭐 한 두 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침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중간에 수압이 약해지면 다시 또 이걸 청소해주면 또 수압이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압이 충분히 나와야 각 배지에 침봉기에서 침봉이 저는 이제 10개로 할 건데 10개에 골고루 물이 쭉쭉쭉 빠져나오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배지에 물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도 이제 침봉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침봉 준비에 대한 의상과 필터 청소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